여기가 기숙이니까 집에서 있었을 땐 맨날 부모님이랑 부딪혔는데 그쵸, 여기 그쵸. 와서 좀 떨어지고 오히려 부모님에 대해서 감정이 긍정적으로 싹튼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사례 있어요? 사실은 많이 봅니다. 많이 보죠. 예. 네, 특히 남학생들이 좀 많은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장소를 제가 직접 찾아가서 대신 알아봐드리는 대기자가 간다. 오늘은요, 충남 태안에 위치한 기숙학원에 찾아왔습니다. 기숙캠프, 기숙학원에서는 학생들이 부모님과 떨어져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제가 면밀히 자세하게 알아봐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직접 가시죠. 여기는 여학생 기숙사동이죠. 네, 여학생 기숙사동이고요. 그중에 저희 학원에서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1인 방 숙소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네. 부모님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내 아이가 어디서 이렇게 공부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예. 아무래도 여기서 먹고 자고 또 멀리서 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숙소 내부를 되게 궁금해 하셔서 그러실 것 같아요. 네, 투어를 웬만하면 다 시켜드리고 있고요. 네네. 네, 저희 지금 학생이 생활하고 있는 방이라 네, 네네. 감안해 주시고 제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사용하는 방 크기 보시면 이렇게 넉넉하다. 넉넉하다고 부모님들 얘기 많이 하시고 그러면 여기 들어올 때 뭐 갖고 와요? 일단은 전자제품은 저희가 다 안 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은 다 허용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기나 뭐 만약에 추위를 많이 타는 학생들이 혹시 있다면 전기장판 같은 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저희가 태블릿이나 핸드폰도 숙소에 절대 반입할 수 없게 지금 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잠만 자는 공간이에요. 사실은 네. 11시에 공부를 다 끝내고 들어와서 6시에 기상해서 나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제 뭔가 숙면을 취하는 거에서 방해되는 것들은 최대한 제한하고 있어요. 남학생이 공부하는 공간인데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공부하는 독서실입니다. 여기는 사이즈가 굉장히 큰 책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네. 넓게 개방감을 좀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 독서실에서 공부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펼쳐놓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고 네. 막힌 것을 선호하는 집중력 면에서 이런 친구들도 나눠지잖아요. 네.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은 아마 한 30% 정도의 학생들은 좀 막힌 걸 좋아하고요. 나머지 학생들, 특히 독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올려놓아야 될 컨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좀 넓은 책상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올 때 뭐뭐 갖고 올 수 있어요? 저희가 태블릿이랑 노트북 지참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인강 사이트만 열리는 와이파이로 저희가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일단 태블릿 다 초기화하고 그리고 들어와서는 여기 설치된 와이파이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예, 예. 공부에 관련 없는 것들은 일단은 다 못 가지고 들어오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인터넷도 다른 거는 외부와 좀 차단돼 있어요? 네, 저희가 열리는 사이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게 포인트인데요? 공부보다 재밌는 걸 만들어주지 말자가 목표예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여기 접속된 사이트 말고는 안 된다는 네, 거. 당연히.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독학에서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스마트폰은요? 저희가 다 수거해서 네. 학원에서 보관하게 되고 집에 네. 가는 날에만 네, 재수생의 경우 한 달에 한 번만 핸드폰을 학생들한테 그렇구나.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로 들여온 책상인데 자리 크기를 넓게 맞춰놨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책상의 장점인 넓고 개방감 있는 학습 공간을 좀 마련을 했고요. 대신 이게 넓게 펼쳐만 져 있으면 집중력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봐 이렇게 턱을 만들고 양옆에 보이지 않게 이 가벽을 세워서 수납 플러스 집중력을 유지하는 스터디 예. 카페로 활용하는 공간인데 네. 개별적으로 이제 지정 좌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음. 너무 긴 시간 동안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효율이 떨어지거나 맞아, 집중력이 네. 좀 무뎌질 때 그럴 그때 때 활용하면 이제, 좋을 네. 것 같아요. 만약에 그룹 수업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학생들마다 오답을 같은 모의고사를 보고 잠깐 오답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예약을 하고 여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대학생 멘토분은 상주에 계시고 네네. 렉처 그러니까 국영수 선생님은 필요시에 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형식으로 그룹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건 여기서 진행하는 건가요? 여기서 인원수가 적을 땐 여기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네네. 않으면 저희가 사무실 안에도 공간이 질의응답 다 가능하고 수업 가능한 공간들이 되어 있고 네네. 강의실도 구비되어 있어서 예. 그룹 인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마라탕이 제일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이제 동신대 이사학번 재학 중인 엄선율 멘토라고 합니다. 네, 저는 건양대학교 의학과 2, 3학번 재학 중인 신다희라고 합니다. 네, 멘토 두 분과 같이 식사하면서 편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오늘 아침에 식사는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네, 학생들이랑 같이 아침 식사했었어요. 아무래도 같이 생활하고 지내다 보면은 일상생활의 고민 같은 걸 좀 더 많이 공유하고 좀 상담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더 좋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뭐예요? 좀 공부에 어떤 방향을 잡거나 좀 길을 헤매고 있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네. 이 과목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 뭐 네네. 올해동안에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지 네네. 그런 계획을 좀 많이 상담하러 오고 있어요. 네네. 네네. 어떤 질문 평소에 많이 받아요? 선생님 어떻게 대학 가셨어요? 네. 근본적으로는 열심히 해라지만 이제 그 자잘자잘하게 뭐 예를 들어서 수학 과목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면 뭐 이런 인강을 듣고 하면 도움이 될 거다. 이 단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더 공부하고 뭐 과외로는 어떤 부분을 선생님께 도움받고 하는 게 도움이 네. 될 거다라는 네네. 거를 조언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선율 멘토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여기서 공부도 했던 친구로 네, 알고 맞습니다. 있어요. 네네. 그때 경험을 좀 알려줄래요? 지금은 이제 출퇴근 시간도 있고 사실은 네네. 하루 종일 아무래도 나와서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 심적 여유가 있지만 당시에 공부할 때는 정말 하루 종일 학생들 일과에 맞춰서 6시에 나와서 밤 11시 반에 이렇게 숙소에 들어가고 또 그 시간 동안에 노는 게 아니라 이제 독서실에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를 했다 보니까 되게 정말 중반 6월달 이후부터는 되게 좀 사실 우울하기도 했었고 좀 힘들었었어요. 네. 그런 거에서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멘토 생활을 할 때 조금 애들이 초반부터 좀 그렇게 힘들어하는 애들이 네네. 몇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경험을 좀 말해주면서 조금 상담을 해주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재수는 어떤 부분에서 좀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을까요? 이제 고2 겨울방학 때까지는 내신 수시를 준비하다가 이제 고3 첫 중간고사에서 조금 많이 점수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뒤늦게 정시로라도 대학을 좀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좀 뒤늦게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채 1년도 안 되는 네네. 시간 동안에 학교 생활까지 하면서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현역 생활로는 수능 성적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재수를 결심했던 제일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재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을 텐데 네네. 이렇게 기숙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처음에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첫 번째가 통학형 학원을 다닐 것이냐 아니면 정말 지금 여기처럼 기숙형 학원을 다닐 것이냐 이거였는데 처음에 알아본 데는 사실 통학형 기숙학원이었어요. 제가 네네. 기숙을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네. 재수를 하셨던 선배들한테도 좀 질문을 많이 하고 했는데 다들 통학형보다는 기숙형을 추천한다.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의대를 목표로 하고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너가 목표가 높다면은 이제 통학형 학원 재종반을 다니게 된다면 네네. 오며 가며 시간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아마 네네. 시간 낭비가 클 것이다라는 조언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장단점이 있을 텐데 네네. 이렇게 부모님과 떨어져서 네네. 캠프든 아니면 뭐 이렇게 기숙학원이든 선택하는 친구들은 어떤 유형이면 좀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추천하는 유형을 각각 좀 물어볼까요? 첫 번째로는 좀 고등학교 때 한 번이라도 기숙사 생활을 해봤던 친구들이 여기 와서도 좀 생활을 잘 하더라고요. 네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숙사 고등학교 생활을 했어서 음. 아무래도 여기 와서도 적응하는 게 좀 수월했었고 훨씬.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가 독학형 학원이다 보니까 네네. 이제 뭐 주변의 도움, 멘토링 이런 것도 좋지만은 나 혼자서 좀 계획하고 실천하고 또 혼자서 이제 자기의 그 공부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학생들한테는 사실 이런 독학형 학원이 오히려 더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방해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휴대폰이 요즘 유튜브 플랫폼 잘 돼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공부를 온전히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거기에 의해서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방해 요소를 없애고 온전히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싶은 학생이 오면 네네.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부모님이 이 기숙학원 같은 경우는 돈이 또 많이 들잖아요. 숙식을 해결해야 된다는 돈이 또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투자했었을 때 다 성공하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런 친구는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 피해야 되는 친구 있을까요?
좀 유혹에 약한 학생들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유혹에 빠질 게 이제, 있어요? 네, 어머님들이 아마 이 말씀 들으시면 되게 의아해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어디를 가든, 뭐 기숙을 가든 아니면 네.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종반을 가든 유혹의 요소는 되게 많거든요. 자기가 사실은 조절하는 게 네네. 어느 정도는 있어요. 아무리 독학이고 음, 기숙학원이라고 하더라도 자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뭐 잔다거나 아. 네, 그러니까 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아. 거죠. 네,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대놓고 딴짓을 하는 게 깨어있는 아니기 것도 한도 때문에 끝도 예, 없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옆에서 딱 붙어서 뭐 하루 종일 볼 수도 없는 음.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친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의지랑 어떨까. 같이 연결되는 그쵸, 부분인 것 맞아요, 같아요. 사실은. 아니, 준비물로 가져왔었을 때 이건 도움이 되고 이건 안 되는 것 같다. 가져오기 전과 가져오면 안 되는 부분 좀 가려줄래요? 독학 기숙학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인강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 인강 듣기 위해 필요한 태블릿도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가져오면 안 되는 게 생각나는데 뭐 전자기기, 라디오 네네네네. 기숙사 안에서 라디오 듣는 학생들이 예. 많다는 거를 제가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 학생들은 아직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너무 실시간으로 알 거 아니에요. 네네. 라디오가 있으면. 네. 선율 멘토는. 네. 너무 많은 간식거리를 들고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요? 입소할 때 네. 정말 마실 거부터 시작해서 네네. 뭐 군것질할 거리를 네네. 막 진짜 방에 쌓아두고 먹는 네네. 학생들이 이민 있거든요. 가방에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예, 진짜 그 정도 캐리어 한 통을 채우는 학생도 네네네. 봤어요, 저는. 근데 이제 뭐 사실 뭐 먹는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통제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많이 먹고 자주 먹다 보면 사실은 졸려. 공부하다 보면 맞아요. 식곤증이라고 하죠. 그게 사실은 공부에 제일 큰 와. 방해 요소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기숙이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프로그램이 딱딱딱딱 있잖아요. 습관 잡는 면에서 좀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취약한 친구들도 있나요? 어때요? 지금 학원에서 매일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총 3가지가 있어요. 영단어 시험하고 이제 비문학 지문을 읽고 요약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점심 조회 때 하는 영어 듣기,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독학 학원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네. 수업이 없으니까 네네.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만들고 싶은 루틴을 만들어서 1년 내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시에서 뭐 11시 사이에 나는 영어 몇 지문을 풀겠다라는 루틴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 자기만 이제 의지가 있고 지켜낸다면 사실은 1년 내내 그 습관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런 면에서. 부모님 고민 뭐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올해는 없는데 네네. 작년에 이제 있던 학생들 중에는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들어올 때 입소할 때쯤에 이게 좀 무거운 얘기일 수 있지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려고 한다는 고민을 안고 들어온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초반에 많이 힘들어 해가지고 네네. 제가 몇 번 불러서 상담을 했던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 스스로 조금 이겨내는 법을 길러주는 게 좀 좋겠다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너무 또 그 문제에만 몰두를 하게 되면 사실은 네네. 학업에도 집중이 안 되고 전반적으로 좀 악영향이 갈 수 있다 생각해서 작년에 이제 제가 생각을 했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 루틴을 제가 하나씩 만들어줬어요. 아침에는 뭐 잡생각 못하도록. 그쵸.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말 있죠. 몸이 바쁘면 딴 생각을 못 네네네. 한다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는 국어 몇 지문 풀기, 점심 먹고는 수학 몇 문제 풀기 이런 네네. 식으로 정해주니까 이제 애가 조금 그 계획이 벅차다고 생각이 됐는지 딴 생각을 못해요. 예, 나중에는 찾아와서 쌤 좀 그 생각을 좀 덜하는 것 같아요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가 기숙이니까 집에서 있었을 때 맨날 부모님이랑 부딪혔는데 그쵸, 여기 그쵸. 와서 좀 떨어지고 오히려 부모님에 대해서 감정이 긍정적으로 싹 든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사례 있어요? 사실은 많이 봅니다. 특히 남학생들이 좀 많은데 이제 사춘기 오고 하다 보니까 뭐 시험 입시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아니면 시험 성적에 대한 것들을 집에서 부모님하고 잘 얘기를 안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한테는 좀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 얘기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이제 부모님께도 이제 안부 전화를 가끔 드려요, 저희가. 그러면 이제 뭐 이 친구랑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대입에 관해서 이런 고민이 있다 또는 뭐 시험에 대해서 이런 고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면 어머니 아버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니, 사실은. 선생님이 통화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학생? 조금 네, 중요하다 생각되는 문제가 있을 때는 네. 이제 물론 생활담임 선생님도 계시지만 학업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캠프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 아버님한테 직접 연락도 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지면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더
애틋하고 애틋해지죠, 그죠? 간절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지금까지 공부 잘하는 친구를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대부분 신기하게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은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또 마음에 안정을 줘서 뭐 공부에 몰입하게 하고 이런 느낌이 좀 있다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부모님 말씀 안 듣는데 형 누나 이렇게 멘토 말은 좀 듣잖아요. 맞아요. 그런 네. 게 좀 큰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을 뺀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또 수업이 있으시니까 네. 또 저희는 보내드리는 시간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팡스카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태안 비상에듀 기숙학원에서 재원하는 학생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친구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N수, 재수를 해야 되겠다. 이 계기를 좀 만들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학종 수시를 현역 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최저를 못 맞춰서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많이 차이 났어요. 조금. 조금 차이 났어요. 네네. 저는 수능을 살짝 망쳐서 음. 다시 하려고 재수를 시작했어요. 재수를 시작했어요. 고향이 어디예요? 지역이? 사는 지역이? 대구. 아, 대구예요. 네. 저도 대구. 그래요? 서로 아는 친구였어요? 네. 아, 그래요? 같이 들어왔어요? 아, 같은 학교예요? 네. 고등학교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재수에는. 아, 내가 여기 기숙, 독학학원에 가야 되겠다.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서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저는 나연이가 여기를 추천을 해줘가지고 봤는데 기숙사도 1인실이고 다 시설도 좋고 선생님들이 잘 챙겨주신다고 해서 여기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계속 기숙 학원도 그렇고 그냥 관리형도 그렇고 다 찾아봤는데 여기가 이제 1인실도 있고 그리고 약간 체계적으로 관리도 해준다고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친구한테 권유를 했어요. 부모님이 이제 멀리 떨어진다고 했었을 때 섭섭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엄마가 딱 갈 때는 딱히 안 그랬는데 기숙사에서 짐 풀 때 좀 확 엄마 보고 싶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처음보다는 좀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이 떨어져 지낸다는 부분에서 걱정하지는 않으셨어요? 걱정하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가끔 편지나 이런 거 보내주셔가지고 그거 보면서 힘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집에서 공부했었을 거잖아요. 집에서 공부하는 것과 지금 이제 여기서 기숙사에서 혼자서 공부하는 부분 어떤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관리형 독서실 다녔었는데 공부할 때 그 시간 맞춰서 공부하고 그런 건 비슷한데 기숙을 다니니까 집 왔다 갔다 하거나 씻고 하는 그런 중간에 낭비하는 시간이 짜투리 있어서 시간이. 예.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원래 핸드폰이나 네. 인터넷 검색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선 단절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도움이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요. 스마트폰 관리가 너무 어렵죠. 네. 공부할 때 스마트폰 관리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 부분이 여기서는 통제가 되잖아요. 네. 어떤 것 같아요? 공부 시간이 많이 확보되고 많이 확보돼요. 스마트폰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처음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없어서 약간 막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부모님이랑 연락은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일요일에 전화를 전화할 수 하게 있어요. 돼요. 네. 여기 지금 2주 정도 지금 생활을 해보니까 그 이전과 좀 달라진 점이 있어요? 남는 시간이 있으면 핸드폰을 하거나 친구들이랑 놀고 이랬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예 단절되니까 네. 그 자투리 시간에 단어를 외우거나 하면서 공부하는 데 쓸 수 있어서 원래 기숙 오기 전에는 씻는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그리고 약간 밥 먹는 시간이나 공부하러 가는 시간도 일정하진 않았는데 여기 들어와서는 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해가지고 그 점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들어왔을 때 이 부분에서 내가 생각한 거랑 비슷하고 이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장단점을 좀 얘기해 줄래요? 선생님들이 엄청 착하시고 잘해주셔서 네네. 적응을 잘할 수 있었던 혹시 멘토쌤한테 질문했던 거 최근에 뭐 있어요? 멘토 선생님께 수학 문제를 질문했던 적이 있는데 되게
이해가 잘 되게 잘 가르쳐 주셔서 되게 좋았어요. 네, 여기에 또 장점이 멘토 선생님들이 같이 상주하는 부분이잖아요. 멘토 선생님한테 그렇게 뭐 수학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 상담에서 도움받는 부분도 있을까요? 진로 부분이나 음. 어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약간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네. 뭐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공부법 관련해서? 네, 그런 네. 것들을 질문했을 때 네. 되게 잘 알려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재수에는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집에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뭐 재종반을 활용하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기숙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라면 이 기숙이 조금 더 적합하고 효과적일 것 같다. 이런 친구 유형이 있을까요? 약간 주변 사람들 말에 잘 휘둘리는 사람이나 아니면 아침에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여기 오면은 그래도 적응을 규칙적인 잘하고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약간 주변 의식을 많이 안 할 수 있고 네네네.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는 것보다 자기가 혼자 진지하게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의 친구들이 여기는 독학이기도 하니까 그런 자기만의 시간에 원하는 만큼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멘토쌤이랑 우리 같이 좀 만나볼게요. 제가 기숙학원을 둘러보면서 학습 습관이 안 잡힌 학생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숙식이 진행되는 만큼 비용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장단점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이 또 궁금해할 그 장소에서 찾아뵐게요. 대기자 TV